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비싼 GPU 클러스터 낭비 없이 제대로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토스증권의 머신러닝 플랫폼 팀에서 머신러닝 플랫폼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김진웅이라고 합니다. 진웅님과 같이 머신러닝 플랫폼 팀에서 머신러닝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엄태규라고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원 효율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PU는 비쌉니다. 왜 비쌀까요?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 때문입니다. 먼저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엔 회사나 연구소, 심지어 개인까지도 모두 AI를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더욱이 챗GPT의 등장 이후 LLM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필요로 하는 GPU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급은 어떨까요? 공급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GPU는 엔비디아에서 생산하고 있고 반도체 기술 특성상 단기간에 생산을 늘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체재를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얼마 전 틱톡에서 GPU가 마약보다 구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GPU는 단순히 비싸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바로 살 수 없고 심지어 구매를 하더라도 계속 유지 보수를 해줘야 돼서 다양한 복합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GPU 클러스터를 자체로 구축하는 회사 혹은 단체들은 효율적으로 GPU를 사용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렇게 GPU 자원 효율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GPU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인데요. 토스증권에서 정의한 낭비와 낭비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낭비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낭비는 시간이나 자원을 헛되이 쓰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GPU에 대입할 수 있을까요? 점유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만 사용률이 낮다? 결국 필요한 것보다 많이 할당받아 자원을 다 쓰지 않는 것이라고 저희는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낭비의 형태에 대해서 분류해봤는데요. 왼쪽으로 갈수록 낭비 정도 심함, 오른쪽으로 갈수록 낭비 정도 약함입니다. 가장 낭비가 심한 형태는 점유했지만 사용되지 않는 GPU들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홀드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낭비가 심한 형태는 GPU를 점유 후 사용하긴 하지만 적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형태를 로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량은 GPU 유틸레이션뿐만 아니라 메모리를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GPU 유틸레이션이 100%라도 메모리 사용률이 낮으면 GPU를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희 로우의 메모리 사용 기준은 25% 이하입니다. 로우 다음은 점유했지만 사용률이 보통인 경우, 즉 메모리 사용률이 25에서 50% 사이인 경우를 말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들을 미디움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사용률이 50% 이상인 경우를 저희는 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들을 토스증권의 GPU 클러스터에서 실제 데이터로 뽑아보았습니다. 점유하고 낮게 사용한 형태 로우가 전체 워크로드의 절반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점유하고 사용하지 않는 형태, 즉 홀드가 전체 워크로드의 30%였습니다. 홀드와 로우가 합쳐서 8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두 가지를 우선 해결해 보려 하였습니다. 먼저 비율은 낮지만 GPU를 더 낭비하는 형태인 홀드를 개선해 보려고 했습니다. 홀드를 어떻게 개선했는지는 태규님께서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제대로 운영하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운영하는 법을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먼저 1단계로 홀드 상태의 GPU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홀드 상태란 진웅님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누군가 점유했지만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희는 먼저 홀드 유형 발생 이유를 가정했습니다. 홀드가 발생하는 이유를 퇴근 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출근까지 그리고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가정이 맞다면 홀드되는 시간은 다음날 출근까지의 약 12시간,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의 약 3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희의 가정이 맞았을까요?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저희가 생각했던 가정은 틀렸습니다.
홀드하는 시간은 저희가 생각했던 12시간 3일이 아닌 10분 미만으로 짧게 점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배치 형태의 머신러닝 서비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토스증권의 머신러닝 서비스들은 실시간 서빙보다는 추천과 같이 배치 형태로 미리 결과를 생성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은데요. 이런 배치 형태의 서비스들은 실행되는 시간이나 주식시장의 상황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할 데이터가 적은 시점에서의 배치들은 GPU를 짧게 사용 후 종료되거나 혹은 점유만 하고 사용하지 않고 종료되기 때문에 10분 미만으로 짧게 점유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유형에서 저희는 홀드 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했을까요?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니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 통계를 봤을 때는 84%를 차지하는 10분 이내로 점유하는 유형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문제는 12%를 차지하는 7일 이상을 점유하는 유형이었습니다. 이 12%밖에 안 되는 유형이 왜 문제였을까요? 84%의 10분 미만을 점유하는 경우와 12%의 7일 이상을 점유하는 경우, 비율만 본다면 10분 미만을 점유하는 경우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비용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다릅니다. 먼저 두 유형을 한 달 기준으로 홀드 시간을 환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유형은 각각 약 10일 8시간과 1512일로 약 143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날짜가 아니라 좀 더 체감이 되도록 금액으로 한번 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간을 저희가 AWS에서 H백 인스턴스를 사용했다면 발생했을 비용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434만 원과 약 6억 2,4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비용으로 발생합니다. 저희가 AWS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서 GPU를 사용했다면 이런 큰 금액의 비용 낭비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더 큰 낭비인 7일 이상을 점유하는 유형이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먼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용자들은 7일 이상을 점유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저희는 7일 이상을 점유하는 것은 GPU를 반납하는 것을 잊었거나 어떠한 이유 때문에 반납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희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7일 이상을 점유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개발자, 머신러닝 엔지니어 분들께 문의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예상한 대로 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특히 번거로웠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시는 분들 또한 꽤 있었습니다. 여기서 번거롭다는 게 좀 특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금융권 개발에는 망분리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망분리 환경이란 자신이 갖고 있는 로컬 컴퓨터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환경, 별도의 컴퓨터에서 개발을 해야 하는 환경을 말합니다. GPU 자원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이런 망분리 환경에 접속해야 했기 때문에 번거롭게 느끼는 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는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알림을 통해 잊지 않게 해주고 불편하다고 한다면 편리하게 종료하고 반납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가 일정 이상 미사용 중인 사용자에게 사내 메신저를 통해 알림을 주었고 이 알림에서 바로 GPU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화면은 저희가 초기에 사용했던 알림 메시지의 예시입니다. 메시지에는 미사용 중인 서비스의 정보와 더 사용할 것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연장 버튼 그리고 GPU 사용을 중지하는 중지 버튼을 포함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조악하고 단순한 알림 메시지였으며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지만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희가 3주간 이 미사용 누적 시간을 확인해 본 결과 3주 후 미사용 누적 시간이 약 70% 개선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림을 도입하기 전에는 주간 점유 후 미사용 누적 시간이 약 6,80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림을 도입하고 1주차, 2주차에는 각각 6,300분, 2,300분으로 미사용 누적 시간이 크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알림만으로도 많은 사용자분들께서
GPU를 반납해 주신 것을 보았을 때 의도적으로 점유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는 미사용 누적 시간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시 진웅님께서 로우 유형의 점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우는 왜 발생할까요? 물컵을 통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로우라는 것은 받은 만큼 자원을 다 못 쓰고 있어서 발생을 하는 경우인데요. 즉 이렇게 컵은 큰데 물은 다 채워지지 않은 것처럼요. 물론 가능하다면 받은 만큼 자원을 다 쓰면 좋겠죠. 예를 들어 학습의 경우 배치 사이즈를 키우는 식으로 GPU 사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필요한 자원이 적을 수 있습니다. 매우 작은 모델을 서빙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컵을 줄여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GPU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엔비디아의 MIG라는 GPU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한다면 GPU를 최대 7개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MIG가 기존 MPS랑 다른 점은 L2 캐시까지 나누어서 격리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세팅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하신 분들은 부가적으로 변경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다음으로 성능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GPU는 수많은 칩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MIG 또한 이를 활성화하면 일부 칩셋이 비활성화되고 엠브링크 또한 비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설정 관련해서는 각종 트러블 슈팅과 노하우를 저희 토스테크 블로그에 업로드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설정이 가능하실 거라 믿습니다. 만약에 참고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남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능 제한 이슈 또한 큰 문제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GPU 가상화를 적용하려는 시점에서 이미 GPU를 전부 쓰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칩셋이 비활성화된다든지 아니면은 엠브링크가 비활성화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럼 토스증권에선 어떻게 GPU를 나눴을까요? 일단 저희가 로우의 워크로드 패턴을 분석해 본 결과 크게 두 가지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개발 환경 패턴이고 두 번째는 모델 서빙 패턴인데요. 각각의 패턴마다 필요 GPU 형태가 달랐습니다. 먼저 개발 환경의 경우 현재 GPU 절반 혹은 4분의 1만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델 서빙은 좀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모델 서빙의 경우 최대한 많이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을 위해서는 2등분 또는 4등분, 모델 서빙을 위해서는 최대 등분인 7등분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누어도 유저가 편히 쓸 수 없다면 결국 무용지물인데요. 저희는 에메러브라는 자체 머신러닝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저가 쉽게 가상화가 적용된 GPU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우 많은 로우가 개선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빙의 경우에도 GPU 밀도를 더 높일 수 있었는데요. 토스증권의 어닝콜 서비스에도 GPU 가상화를 적용하였습니다. 어닝콜은 실시간으로 뉴스를 어닝콜을 요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우 작은 모델을 여러 개 썼었습니다. 이때 이러한 가상화 기술을 적용해서 GPU 밀도를 7배, 최대 7배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적용 사례로는 커뮤니티 업데이트 팔로우 피드인데요. 이 또한 작업량을 미리 예측하기 힘들어서 작은 모델을 여러 개 다이나믹하게 띄우는 형태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GPU 가상화를 적용하여 밀도를 매우 많이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GPU 클러스터의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어떤 형태가 어떻게 GPU를 낭비하고 있는지 파악하였고요. 점유 후 사용되지 않는 패턴은 노티-N 자동 회수로, 점유 후 낮게 사용되는 패턴은 GPU 가상화를 통해 낭비되는 GPU 자원을 대폭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